10월 12일 월요일 코로나19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최근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에 실린 렘데시비어의 치료 효과에 대한 최종 보고 논문이 나왔기 때문에 그 내용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22일 날 이 렘데시비어에 대한 코로나19 중증 환자 치료 효과에 대한 중간 분석을 통해서 예비 보고가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에 실리고 제가 브리핑을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당시에 렘데시비어는 산소 치료가 필요한 중증 폐렴 환자, 입원 환자에서 위약군에 비해서 회복까지 시간이 단축이 됐다. 렘데시비어군이 11일, 위약군이 15일. 그래서 약 4일 정도 회복을 빠르게 시켰다. 그리고 사망률은 14일째에 중간 분석에서 렘데시비어군에서는 사망률이 7.1%, 위약군에서는 11.9%로 렘데시비어군에서 사망률은 낮았지만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경향성만 있었다. 이런 중간 보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FDA에서는 이런 희망적인 긍정적인 결과를 바탕으로 Emergency Use Authorization 신속 사용 허가를 낸 바가 있습니다. 당시에도 미국을 비롯한 다국적 우리나라도 2개 병원이 포함된 전 세계적인 다기관 임상 연구였고, 특히 무작위 대조, 위약대조 임상 연구였기 때문에 이런 임상 연구의 결과는 상당히 신뢰도가 높습니다. 당시에도 중간 분석 이었기 때문에 최종 결과가 나오면 최종 연구 보고를 한다고 예고를 했었는데, 이번에 최종 연구 결과를 NEJM에 실은 것입니다. 이번 연구는 역시 코로나19로 폐렴이 와서 입원한 성인 입원 환자에서 렘데시비어 투여를 하고 위약 을 투여를 해서 이중맹검, 그러니까 투여받는 환자나 투여하는 연구자 모두 렘데시비어인지 위약인지를 모르는 무작위 위약대조 임상시험이죠. 소위 RCT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치료약의 효과를 평가할 때 이 RCT 연구 결과면은 신뢰할 수 있다. 그런 평가를 하게 됩니다. 지금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많은 약물들이 시도되고 있고 효과가 있다라고 언론에 보도되고 있지만 그 효과를 신뢰할 수 있는 연구인지, 기본적으로 RCT 연구인지 아닌지, 그냥 관찰 연구라든지 대조가 아닌 연구들은 그냥 우연의 일치로 그렇게 나올 수도 있어서 이 RCT 연구 결과가 상당히 신뢰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어떤 치료제의 효과 평가에서 그 연구 디자인 자체가 RCT인지 아닌지를 우선 확인하고 그 결과를 받아들일지 좀 유보할지를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연구는 미국을 비롯한 유럽 또 한국과 여러 나라가 포함된 성인에서 코로나19에 걸려서 중증으로 입원한 환자, 특히 인공호흡기를 했거나 산소를 투여를 했거나 PaO2, 그러니까 말초 혈액의 산소 포화도가 94% 이하인 저산소증 환자, 또 호흡이 너무 빈호흡, 그러니까 분당 24회 이상으로 호흡을 빠르게 쉰다. 이 중증이라는 의미거든요. 이런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렘데시비어를 첫날 200mg 그리고 하루에 100mg씩 10일 10일간까지 투여한 렘데시비어군. 그 다음에 동일한 모습으로 위장된 위약
되게 이제 노말셀라인, 생리식염수를 대조위약으로 해서 역시 최대 10일간 1대1로 무작위 배정 투여를 했습니다. 이 치료 효과를 보는 평가 지표는 time to recovery, 회복까지의 시간인데, 여기서 회복이라는 것은 환자가 퇴원하거나 또는 퇴원하지는 않았지만 단지 이 바이러스가 나와서, 환자는 좋아졌는데 바이러스가 나와서 격리 목적으로, 감염 관리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입원한 경우, 이것을 이제 회복이라고 보고, 여기까지 걸리는 시간, 날짜 수를 이제 얼마나 단축이 됐느냐, 이걸 이제 평가 지표로 봤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시면 최종 1062명이 등록이 됐고, 렘데시비어군은 541명, 위약은 521명이 투여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면 회복까지의 시간, 중앙값은 렘데시비어군이 10일, 위약군이 15일. 5월달에 이제 예비보고 때는 렘데시비어군이 11일이었는데, 그때보다 10일, 하루 정도 단축이 돼서 약 5일 정도 빠르게 회복을 시켰다. 그 비교 B를 보면 1.29입니다. 그러니까 29% 정도 좀 더 회복 기간을 단축시켰다. 약 30% 정도 단축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일하고 15일 시기에 이제 임상 호전 상태도 렘데시비어군이 위약군보다 호전 가능성이 높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1.5죠. 오즈 레이쇼가 50% 정도 15일 투여 시작 15일째 임상 호전이 50% 높았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망률이 중요한데 15일째하고 29일째, 그러니까 투여 시작으로부터 15일째와 29일째를 봤는데 15일째 렘데시비어군의 사망률은 6.7%, 위약군은 11.9%. 렘데시비어군이 낮죠. 그리고 29일째는 렘데시비어군 11.4%, 위약군 15.2%. 좀 차이가 좁혀졌지만 렘데시비어군이 여전히 사망률은 낮습니다. 그렇지만 통계적 분석을 해봤더니 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지난 예비보고 때와 큰 차이 없는 결과를 냈죠. 그리고 안전성을 보는 중증 이상 반응에서는 렘데시비어군의 중증 이상 반응 발생률은 24.6%, 위약군은 31.6%인데 두 군 다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난 예비보고 때보다 회복까지 시간이 하루 더 단축된 렘데시비어군에서 10일, 위약군에서 15일, 5일 정도 단축이 돼서 빠르게 회복이 된다라는 것이 유의미한 결과고, 사망률은 낮은 경향을 보였지만 통계적으로는 차이가 없었고 안전성에는 위약군과 큰 차이는 없었다. 결론입니다. 좀 더 내용을 좀 살펴보면 지금 1114명이 처음에 참여 의사를 밝혀서 무작위로 배정한 것은 1062명. 그래서 렘데시비어군을 투여받은, 한 번이라도 투여받은 군이 541명, 위약군이 521명이고요. as treated, 그러니까 치료를 어느 정도 완주한 환자 분석에서는 렘데시비어군이 532명, 위약군인 516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치료 효과를 이제 분석하는 척도를 이 세계보건기구라든지 이 많은 연구에서 인용하는 8가지 단계로 중증도를 나누고, 이거를 이제 카테고리를 순서 척도, 점수, 이걸 이제 카테고리 오디널 스케일 스코어라고 하는데요. 1단계에서부터 이제 8단계인데 1단계는 회복이 돼서 퇴원이 돼서 일상생활을 자유롭게 하는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게 1단계고, 8단계는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단계가 올라갈수록 중증도가 높아지는 거죠. 2단계는 퇴원은 했으나 행동에 제한이 있고 집에서 산소 콧줄에다가 산소를 투여받거나
또는 하여튼 일상생활은 좀 제한이 돼 있는 퇴원한 상태. 3단계는 입원 상태지만은 산소 투여는 필요 없고 의료 치료 필요 없고 그냥 감염 관리 차원, 바이러스가 나오기 때문에 격리 차원의 입원. 그래서 1, 2, 3단계가 여기서 얘기하는 회복입니다. 리커버리입니다. 여기까지 되는 날짜를 얼마나 빠르게 회복되냐가 이제 척도인데, 잠시 이제 4단계부터는 입원입니다. 입원이고 4단계에서는 산소 투여는 필요하지 않으나 기타 코로나 관련 또는 기타 의료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5단계는 산소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6단계는 산소가 필요하지 이제 고속 산소 고유량 산소가 이제 필요한 경우고요. 그 다음에 비침습 호흡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고, 7단계는 인공호흡기 또는 에크모 체외막 산소 공급이 필요한 가장 이제 위중한 상황이죠. 8단계는 사망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치료 대상은 4단계, 5단계, 6단계, 7단계 이 4단계가 이 렘데시비어 임상 치료의 지금 대상입니다. 그래서 치료를 해서 4단계, 5단계, 6단계에서 각각 1, 2, 3단계로 이렇게 내려가면, 호전이 돼서 내려가면 그때를 회복이라고 보는 것이고, 1, 2, 3단계로 회복된 시간, 투여 시작으로부터 그 시간을 이제 측정을 해서 이제 위약 대비 얼마나 단축됐느냐, 렘데시비어군이 이것을 보는 것이 본 임상에서의 이제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여자의 이제 특성을 보시면 좀 복잡하지만 렘데시비어군 541명, 플라세보 위약군 621명인데 연령은 중앙값이 59세입니다. 어느 정도 고령자고 미국의 이제 백인 또는 흑인 백인인 53%, 대부분이죠. 지금 미국하고 유럽에서 많이 참여했고, 흑인은 21%, 한국 등 아시아 인종은 12% 정도 됐습니다. 이게 이제 임상이라는 것이 사실 전 세계적으로 통용이 되려면 모든 인종이 대표성 있게 이제 반영돼야 된다는 건데, 여기서의 이 한계는 백인 위주로 대부분이 백인 인종이었다. 아시아는 13% 정도 포함됐다. 이것을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 환자들이 투여를 시작한 시점이 증상 시작으로부터 중앙값이 9일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중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이제 증상 시작에서 일주일, 7일, 8일, 9일 이렇게 되다 보니까 치료 시작이 그렇게 빨리 된 것은 아니죠. 9일째에 증상 시작 9일째에 들어갔다. 그렇게 보시면 중증 환자들이 주로 투여를 받았구나. 그리고 기저질환을 보시면 79%, 거의 80%가 한 가지 이상의 기저질환이 있었고, 가장 많은 것이 고혈압, 전체 환자의 50%가 고혈압, 그 다음에 이제 비만이 45%. 지금 미국하고 유럽에 이제 특히 미국에 비만이 많다 보니까 비만한 환자들이 중증으로 많이 가는 고위험군입니다. 그 다음에 당뇨병이 30% 정도에서 있었을 정도로 기저질환이 많았고, 이 중증도 척도에서 4, 5, 6, 7단계가 지금 대상인데, 이 90%에 해당하는 환자들이 이제 중증이었다. 특히 대부분 가장 많은 41%가 5단계 입원 중이면서 이제 산소 투여가 이제 필요한 환자들이 5단계 환자가 41%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에 27%가 7단계 에크모나 인공호흡기가 필요한 환자고요. 그 다음에 18%가 고유량 산소 또는 비침습적 인공호흡기 장착이 필요한 환자였습니다. 이런 백그라운드를 보시면 이 치료 대상 환자들이 주로 어떤 환자였는지를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결과를 보시면 이것은 이제 오른쪽의 행축은 28일까지의 날짜고요. 그러니까 종축은
회복한 환자의 그 회복까지 시간을 보는 건데, 회복까지 된 환자의 분율, 퍼센트 정도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치료를 시작해서 이제 최대 열을 투약을 했는데, 치료 시작으로부터 날짜가 지나면서, 렘데시비어군의 회복한 환자가 더 많죠. 위쪽으로 쭉, 가고, 위약군, 플라세보군은 빨갛게 돼서 이제 아래쪽입니다. 그래서 지금 50%가 회복된, 이 막대기를 제가 보여드렸고, 지금 렘데시비어군은 회복까지 중앙 평균 12일 정도 걸렸고, 위약군은 15일이 걸렸다. 그래서 약 5일 정도 차이가 났다는 것이죠. 이것은 통계적으로도 유의하고 29%, 약 30% 정도 단축을 시켰다라고 결론이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을 이제 각 중증도 척도에 따라서 4단계 환자에서는 138명이었는데 산소 치료가 필요 없는 입원 환자였죠. 여기서는 렘데시비어와 위약군이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5단계 입원 중이지만 코로 산소 투여가 필요한 환자 435명에서는 유의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15일째 사망률이 렘데시비어군이 3.1%, 플라세보군이 10.5%, 29일째는 렘데시비어군 4%, 위약군이 12.7%. 그러니까 5단계 환자에서 가장 이 렘데시비어의 치료 효과가 뚜렷했다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6단계 고유량 산소 또는 비침습 기계호흡이 필요한 193명에서는 통계적으로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7단계는 가장 위중한 환자죠. 사망 직전이니까 기계호흡이나 에크모를 했던 285명에서도 렘데시비어는 회복까지 기간을 단축시키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치료를 받은 환자에서 이제 예후 일자 평가 지표에 대한 비교인데, 이제 오른쪽이 위약이고 가운데가 렘데시비어입니다. 보면은 회복까지의 중간값이 렘데시비어는 10일, 위약은 15일, 그리고 이제 통계적으로 유의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제 14일째, 15일째 이제 사망률을 보면은 렘데시비어군이 6.7%, 플라세보군이 11.9%, 15일째 투약 시작 후로부터 15일째에 렘데시비어군이 사망률이 낮습니다. 그렇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요 시점에서는 통계적으로는 유의했죠. 그렇지만은 29일째 우리가 이제 사망률을 비교할 때는 29일째 사망률을 비교합니다. 되게 치료 시작해서 한 달째 사망률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이 한 달째에 29일째의 사망률을 보면 렘데시비어군이 11.4%, 플라세보 의약군은 15.2%. 렘데시비어군이 낮긴 한데 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경향성만 보였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앞으로 더 많은 환자를 포함해서 하다 보면 이것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올 수도 있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는 그런 보고는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순서 척도에 따라서 4단계, 5단계, 6단계, 7단계로 이렇게 나눠서 렘데시비어와 플라세보군, 위약군을 비교했을 때는 앞서도 카플란 마이어 커브에서 그래프 보여드렸듯이 5단계에 해당되는 환자, 입원 중이면서 산소 투여가 필요한 환자들에서는 유의하게 회복까지의 이제 기간도 유의하게 렘데시비어군이 7일, 플라세보군이 9일 짧았고, 그 다음에 이제 15일째 사망률도 렘데시비어군은 3.1, 그 다음에 플라세보군은 10.5%, 그 다음에
그 29일째에는 렘데시비어군이 사망률이 4%, 그 다음에 플라세보군은 12.7%.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사망률에 큰 차이는 없었지만 이 5단계에 해당되는 환자에 한해서는 렘데시비어군에서 사망률이 유의하게 낮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뭐 4단계라든지 또 아주 심한 6단계, 7단계에서는 사망률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 여러 변수에 따라서 분석군에 따라서 회복까지의 시간, 지금 1차 치료 효과를 보는 게 회복까지 시간, time to recovery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5일 정도 단축이 됐고 29% 정도 빠르게 회복이 됐다. 그 회복까지 날짜를 따지면 그런 얘기를 드렸고, 그 다음에 인종별로는 지역별로는 북미, 그러니까 미국의 백인이나 이 미국에 이제 포함된 숫자가 워낙 많다 보니까 여기서는 유의하게 회복 시간이 빨랐습니다. 그리고 아시아는 워낙 참여한 환자 수가 적다 보니까 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그 값은 얻진 못했습니다. 그다음 백인에서도 역시 1.29로 오즈 레이쇼, 리커버리 레이트 레이쇼, 오즈 레이쇼가 아니죠. 그 상대적으로 그 비율 B인데 백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연령별로는 18세에서 49세 미만, 젊은 성인에서 더 유의하게 이 렘데시비어 투여하기 회복까지 시간이 단축이 됐습니다. 그리고 65세 이상에서도 유의한 값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남녀 모두 다 효과가 있었고, 특히나 증상 시작해서 10일 이내에 투여했을 때 효과가 더 높았다. 10일 지나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효과가. 그래서 이 렘데시비어 투약이 일종의 항바이러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RNA 디펜던트 RNA 폴리머레이즈, 그 복제 과정을 차단하기 때문에 우리가 에볼라 치료제로 원래 개발이 됐지만 사스 코로나나 메르스 코로나, 또 이번에 코로나19 바이러스에도 시험관 내에서 항바이러스 효과가 입증이 됐기 때문에 이런 치료제로 시도가 됐지만, 특히나 이 치료는 증상 시작 10일 이내에 써야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걸 이제 시사하는 것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중증도 척도 단계에서 5단계, 입원 중에 이제 산소가 필요한 환자에서 유의하게 효과가 있었다라는 그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렘데시비어의 이제 안전성 분석인데요. 렘데시비어는 중증 이상 반응이 렘데시비어군에서 24.6%, 의약군에서 31.6%, 그 다음에 중증 호흡 부전과 같은 이상 반응은 렘데시비어군에서 8.8%, 위약에서 15.5%, 3등급 또는 4등급 이상 반응, 19일 이내에 이제 발생한 것을 이제 집계를 하면 렘데시비어군은 50.3%, 위약군은 50.2%.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이 약물에 이제 부작용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렘데시비어 투여하면서 이제 나타나는 이상 소견을 다 그 집계를 하는 건데, 이것은 코로나19의 이제 중증 병 경과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이상 소견도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약물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 약물과 무관하게 코로나19의 증상이나 증으로 나오는 것이 여기에 다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는 렘데시비어나 위약군이 직접 약물과 연관이 있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렘데시비어군이나 위약군에서 이상 반응 발생률에 통계적으로 별로 유의한 차이가 없겠고 비슷하기 때문에 안전성에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 렘데시비어는 지난 5월 1일 날 미국 FDA에서 긴급 사용 허가를 내서 성인 또는 소아의 코로나19 중증 환자, 입원 중인 환자를 대상으로 사용 허가를 내렸고요. 8월 28일 날 적응증을 확대했습니다. 소아 성인 입원 환자 중에서 중증도와 무관하게 코로나19가 의심되거나 또는 확진 환자를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미국 FDA는 확대를 했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유럽 이런 나라에서도 지금 렘데시비어를 이제 긴급 사용 허가를 몇몇 나라가 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현재로는 이제 중증 위중 환자 위주로 렘데시비어가 투약이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위약대조 임상 연구를 하고 있는 거는 결과는 아직 보고된 바는 없기 때문에 렘데시비어가 얼만큼 치료 효과 측면에서 이제 입원 기간을 단축하고 회복을 빠르게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제 자료를 가지고 지금 입증이 된 바가 있는데, 과연 사망률 감소에 기여했는지는 아직은 확실한 근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또한 좀 아쉬운 부분은 이 연구가 주로 미국 또 백인 위주로 인종 위주로 연구 결과이기 때문에 과연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양인에서도 동일한 효과가 있는지는 확실치는 않습니다. 중국에서 렘데시비어의 이제 위약대조 임상 연구를 했는데 결론적으로 큰 효과가 없는 것으로 발표된 바는 있습니다. 물론 중국에서 코로나19 유행이 급격하게 감소가 되면서 환자 치료에 이제 임상 연구에 참여할 환자를 찾지 못해서 일찍 끝나긴 했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 또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얼마나 억제하는지, 사실은 지난 중간 보고할 때 이 렘데시비어와 위약군에서 이 환자 투약했을 때 호흡기 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바이러스 양이 얼마나 빠르게 억제가 되는지 그런 자료가 없어서 아마 최종 분석에서는 발표될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이번 최종 분석에서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것이 과연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효과가 실제 생체 내에서 있는지는 지금 아직 확실치가 않습니다. 중국 연구에서도 는 그걸 봤는데, 중국 연구에서는 렘데시비어가 환자의 호흡기 검체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직 좀 규명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렘데시비어를 게임 체인저다라고 할 정도의 그런 근거는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달리 지금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중증 환자에서 렘데시비어를 투약하는 것이 최선일 것이고, 또 앞으로 지금 덱사메타존과 같은 스테로이드, 또 면역 조절제 이런 것들이 임상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코로나19 중증 환자에서는 렘데시비어 같은 항바이러스제, 또 덱사메타손과 같은 스테로이드, 또 면역 조절제 중에서 효과가 입증이 된다면 면역 조절제, 또 항체 치료제, 이런 것들을 컨비네이션 하면 결국 단일 약제로 치료 효과를 기대하기보다는 병합 치료를 통해서 치료 효과를 최대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이제 가는 것이 추세일 것이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